이승만 대통령이 예. 조선시대 때 태어나셔갖고 예. 서당에 다니셨던 그런 분이시죠. 물론 뭐 미국에서 예.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예. 서당에서 공부하셨던 분의 사고가 세계의 어떤 트렌드를 그러니까. 꽤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아이, 근데 저는 요즘, 와,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칼럼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 최준선 교수, 우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최 교수께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칼럼을 써주셨네요. 아니, 전 진짜 기쁩니다. 100만이 27일 만에 100만 돌파했어요. 이거 잘하면 200만 돌파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다큐멘터리 관객 수 순위 4위예요.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만 하면 뭐 노무현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뛰어넘을 것 같다고 하니까 보신 분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 아니 이 칼럼을 보면서 제가 복고일 소설가의 그 인용을 하셨는데 진짜 귀에 들어와요. 물에 쓰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청동에 새겨진다는 예언을 했다. 이렇게 그 대목 조금 소개시켜 주시죠. 안 그래도 그 최 교수님이 그 시작을 이제 복고일 선생님이 쓴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죠. 그 소설도 쓰여진 이름. 근데 소설 읽어봐야 되겠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쓰여진 이름인데 아주 좀 특이하잖아요. 소설 제목 자체가. 그런데 그 뒷표지에 뭐라고 쓰셨냐면 그 이름을 이승만 그 이름을 청동에 새길 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물에 쓰여진 이름인데 뒤에는 뭐라고 했냐? 청동에 새겨질 이름. 이렇게 대비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물로 쓰면 사라지잖아요.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최 교수님 쓰셨듯이 사람들은 보통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거는 쉽게 잊고 또 자기한테 좀 잘못한 거는 오래 기억하잖아요. 한은 많이 기억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원수의 이름은 물로 쓰고 은혜를 준 사람 이름은 돌로 새겨라.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걸 따온 제목이 아니겠냐 그러시면서 앞으로 청동에 새길 날이 올 것이다. 같이 이제 최 교수님도 이제 우리 복고일 선생님의 예언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십 년간 뿌리 깊게 어떠한 그 사실을 왜곡해서 반복돼서 그것이 DNA에 새길 정도면 그것을 파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 이렇게 배웠어요. 시작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그것이 일정 정도 사실 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공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에 깨달은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아니 그런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국전쟁이 진짜 큰일을 했다. 큰일을 합니다. 이 최 교수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 자료도 많이 발굴했고 그렇죠. 그와 동시에 비교적 저예산이지만 노력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카퍼레이드 뉴욕시에서 했던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도 알아내가지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2탄도 앞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간에 어떤 살짝의 부음이 아니고 좀 꾸준하게 이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뚜렷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밝히는 것에서 예컨대 제국주의하고도 싸웠지만 동시에 공산당의 당부당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입장에서 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많은 지식인들이 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게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서 그러니까 괜찮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카프레이드 하는 장면이 국내 기록물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거기 이승만 대통령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기록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걸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 이제 그게 이제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예. 그 영화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와이의 그 독립기념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에서의 어떤 행적들을 만들어 놓은 기념관이 쓰러져 갖고 황폐화되고 있는 장면이 가장 마음에 아팠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고려대 강상학 교수님이 네네. 명예 교수님이시죠. 네네. 그분이 이제 윈스턴 처칠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윈스턴 처칠 그다음에 또 루즈벨트 그다음에 기타 다른 어떤 대통령들 네. 워싱턴 조지 네. 워싱턴 이런 분들하고 비교를 해가면 우드로 윌슨 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 칼럼을 보내오셨는데 네.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그 고려는 네. 이승만 재단에 자기가 기부를 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것도 그렇죠. 하와이도 어쨌든 다시 이제 복원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나라에 세워질 송영언덕에 세워진다고 송영공원에 세워진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승만 기념관도 이번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벽돌 하나 놓는다는 어떤 그런 더 의미가 있겠죠.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나쁜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주장하는데 최 교수가 또 이거를 말을 안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워딩을 하나 발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팽창주의적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언젠가 미국을 침략할 거다. 예언한 책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이승만 대통령 저술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시대 때 태어나셔갖고 서당에 그런 다니셨던 그런 분이시죠. 물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서당에서 공부하셨던 분의 사고가 세계의 어떤 트렌드를 꽤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보개혁인가요? 그걸로 과거제가 철폐되니까 그 서당 공부를 해서 이제 영락한 양반 자제로서 그게 이제 길이 막히니까 출세 길이 막히니까 이제 배제학당에 갔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 갖고 이제 말하자면 그 새로운 서양의 어떤 그런 세계를 그때 처음 접하시고 20살 정도 되셔서 그리고는 미국 건너가서 그런 앞으로 어떻게 될까지 꿰뚫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신 거죠. 그래서요.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러니까 그 한 대목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그게 실제로 밝혀져서 실제로 진주만 폭격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저명하시게 되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당시에 그렇게 됐는데 그 안에 있는 책의 이제 내용을 하나 최 교수님이 꺼내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방위, 국가의 명예 또는 국가의 독립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전쟁을 반대하는 그들 전투적 평화주의자들은 내 생각엔 어떤 제5열과도 똑같이 위험하고 전복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5열이란 게 뭐냐면 보통 정규군이 4열인데 5열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외국에 가서 교란 작전, 세잡, 말하자면 스파이 활동을 해서 전쟁 한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정보도 가져오고 거기에 심리전도 펼치고 그 안에서 말하자면 그 여론을 이제 말하자면 어떤 전쟁도 하지 말자 이런 식 여론도 일으키고 우리 잘못하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더러운 평화 같은 그러니까 심리전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걸 오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스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런데 이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열과 같다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전쟁 어떤 전쟁도 안 된다는 거는 오열들이 하는 짓이랑 가서 이쪽
저쪽 적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로 하는 일은 오열과 똑같다. 그래서 간첩짓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해안이 있는 게 그 수십 년의 후에 지금 그 오열과 같은 자들이 더러운 평화론을 할 거라는 것도 예언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목도 우리 최 교수님 80년 후 오늘날에도 울림이 큰 이승만의 가르침 이렇게 그렇다. 80년이 지났지만 그렇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제목이 딱 그걸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부국강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부국강병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흔히 뭐 무장 독립 노선하고 뭐 달랐다 이러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방법이 이런 외교를 통해 갖고 그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이 우리한테는 기회다. 독립을 할. 어떤 그렇게 바라봤던 거지. 그냥 무조건 무장 어떤 투쟁을 하는 전쟁이라는 이건 무조건 반대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금 여러 가지가 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꽤 있는데 이 부분도 새롭게 좀 부각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한때 영화 붐이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최주성 교수의 칼럼처럼 한 가지라도 계속 꾸준히 다시 그 울림을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또 전속 칼럼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신 걸로 여겨집니다.